SNS나 유튜브에 나오는 운동들을 검색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좋은 운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운동 자체는 정말 좋은 운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정성이 부족한 분들이 그 운동을 따라하는 건 겉모습을 따라할 수 있지만 내적인 안정성까지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제 영상일지라도요. 안정성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비슷한 동작을 만들면 우리 몸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른 근육들을 써서 동작을 비슷하게 완성합니다. 이걸 바로 보상작용 혹은 보상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들을 열심히 따라 했는데 오히려 좋지 못한 습관만 몸에 각인이 되는 꼴이죠. 제 영상에도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 장요근 운동을 할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무언가 고관절이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혹은 찝히는 느낌 등 이물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본인의 능력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사실 이 기준을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 기준을 영상으로나마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목을 한번 가볍게 앞뒤로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이때 부드럽게 움직이고 아무런 저항감이 없죠. 혹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어디가 당기고 아픈 분들이 계신가요? 웬만해서는 없을 겁니다. 손목이 많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그냥 가볍게 움직일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절의 중심이 잘 유지가 되는 안전 범위거든요. 하지만 손목을 꺾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꺾어보면 뭔가 여기가 좀 당기고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혹은 젖혀보세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젖히니까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거나 불편감이 있죠. 그 느낌이 드는 순간 관절의 중심축은 일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상인 분들은 그런 범위까지 가도 큰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통증이나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 안전한 범위가 일반인보다 극단적으로 훨씬 좁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큰 동작을 따라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근육이 관절을 잘 잡아주는 움직임이 아니라 인대나 힘줄 같은 수동적인 구조물들이 억지로 버티게 하는 겁니다. 소리가 나고 불안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특히나 그런 분들이 자꾸 무게를 싣는 웨이트나 혹은 큰 범위로 하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계속 하시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신경 자극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재활의 핵심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게 움직여서 점점 크게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재활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적은 범위라도 안정성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만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위를 일단 제한하시고요. 남들처럼 범위를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고 찝히지 않는 적은 각도에서만 시작하세요. 그리고 운동량이 아니라 질을 챙겨야 됩니다. 일정한 궤적으로 부드럽게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해보신 적이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뇌에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을 이런 식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계속 일정한 각도, 일정한 궤적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은 범위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의 피로감이 슬금슬금 올라올 겁니다. 그 피로감이 바로 관절의 중심을 유지하는 심부 근육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을 때 나오거든요. 일정한 궤적만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솔직히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불안정성이 심한 분들은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같은 궤적이 되지 않고 자꾸 범위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두 번 해서 움직임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적으로 숙달이 돼야 점점 능숙해지고 안정성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때서야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또 움직임을 약간씩 크게 일정하게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 하시다 보면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재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거 어떻게 하냐? 라고요. 일단 재활을 통해서 이런 안정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기 전까지는 일상의 움직임을 조금 제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치 안정적으로 시드머니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모아서 부자가 되냐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재활도 똑같습니다. 안정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야 점점 일상생활의 부하를 견디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의 운동과 재활의 목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의 목적은 동작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능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나 유튜브를 보고서 동작을 따라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동작을 따라하는데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거나 잘 안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그냥 극단적으로 줄여서 내가 되는 범위까지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에서는 범위를 개개인마다 조절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움직임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운동을 크게 하고 그냥 동작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내가 큰 힘을 쓰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적은 범위라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능은 점점 쌓여서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최근 영상들을 한번 쭉 보세요. 거기서 보여드리는 그 운동 범위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레이였습니다.